자, 이번에는 김영구 전문가가 준비하신 그 업종에 대한 분석과 관심주를 들어볼 텐데요. 자, 업종부터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 반도체를 준비하셨네요. 네. 뭐 한미 관세 협상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협상은 극적으로 타결이 되면서 수출 시장의 먹구름은 일정 부분 거쳤는데 문제는 또 반도체 같은 경우는 품목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걱정은 접어두자. 예. 네네. 우선 상호관세는 15% 정도로 조율 확정이 되었고요. 이번 한미 대통령 미팅만 남은 상태죠. 이후 발표될 반도체, 의약품 등의 품목별 관세는 최혜국 대우를 갖다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따라서 반도체 쪽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스트레스 받을 정도의 그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또한 이번 막혔던 그 엔비디아의 H20 그 중국 수출을 갖다 재개해 준 것을 보면요. 반도체 쪽은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일괄적으로 뭘 막겠다. 이런 의미로 막아설 수 있는 의미는 전혀 없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또 한국 관세를 크게 매기면 돌아오는 것이 뭐냐면 미국 기업들이 타격을 크게 입게 되거든요. 따라서 관세를 크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안심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일각에선 자동차와 반도체는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글로벌 우위를 확실히 또 점하고 있고요. 자동차보다 경쟁이 또 적은 구조기 때문에 뭐 이런 관세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부담은 덜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자동차 부분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자동차는 이번 상호관세 협상에서 일본보다 2.5%를 더 많이 작용하게 그 협상을 했죠. 일본의 경쟁에서 일단 뒤처지기 때문에 주가들도 힘을 잃는 것입니다. 현대 기아차 주가도 7월 31일 날 아침에 뻥 떴다가 급락하는 것도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고 호재보다는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더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반도체는 좀 틀리죠. 특히 이번 삼성전자의 테슬라와의 그 23조 원 수출 계약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단일 기준으로 최대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수준인데요. 네. 차세대 자율주행 반도체 칩 생산 계약이기 때문에 더더욱 의미가 있고요. 7월 31일 상호관세 결정 이전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더 사실적인 주가 상승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중요한 건 테슬라 CEO의 23조 계약 수준이 최소 수준의 계약이었다는 점을 그거보다 몇 배가 더 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보여준 것은 굉장히 더 좋은 호재로 보여질 거고요. 삼성전자가 7만 5천 원 최근까지 올라가다가 저항에 걸려서 일단 단기 목표치 근처니까는 좀 네. 조정을 받았는데 이 소부장 관련주들까지 같이 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엔비디아 그 HBM 퀄테스트를 갖다가 납품한다. 뭐 이런 내용은 아직까지는 좀 더 뒤에 있어야 할 내용 같고요. 이번 대박 호재로 인해서 뭔가 기대감이 생기는 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것들이 장비 부품주들인데요. 그들 중에서 두산테스나나 AD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한 30%씩 급등을 하면서 가장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거고 원익 IPS라든가 이런 삼성전자의 밸류체인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은 어떨까? 이 부분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7월 한 달간 거의 뭐 반도체 올인이다 할 정도로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주워 담았습니다. 자, 그런데 뭐 최근에는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 매물도 좀 엿보이기도 하고요. 8월에는 어떤 포지션을 보여줄까요? 네, 8월에는 아직은 좀 이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달리는 말만 달리는 그런 현상이 좀 네네. 일어날 것 같습니다. 즉 7월 31일 날 수급을 보면 확인이 될 텐데요. 외국인들은 골드만삭스의 악재성 리포트를 때문에 많이 하락한 SK하이닉스를 줍줍한 반면에 엄청난 매수세와 함께 단기 급등한 삼성전자는 일부 차익 매도를 했다는 점. 네. 그러면 이거는 서로 엇갈리는 엇박자의 내용을 갖다가 보여준 건데요. 과연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매수할 것인가라는 것이 관건인데 매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네. 테슬라 재료로 7월 말까지 달리게 한 원동력이 됐던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8월에는 반도체주들을 달리게 할 거다라는 그 예측은 생각은 조금 해봐야 되겠는데요. 반도체주들은 우량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시세를 보여준 뒤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어요. 따라서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조정 기간이 좀 더 길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다 좋은 게 아니고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종목들만 보라는 건데 즉 되는 종목 안 되는 종목 구분을 해서 보라는 거죠. 일단은 시간적인 소모가 좀 들어갈 것은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가 아주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시간적인 소모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바닥권 11,000원부터 196,000원까지 한 20배가 올랐거든요. 그러면 쉬는 시간도 좀 길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그 시기가 좀 짧다라는 그런 개념이고, 따라서 조금 더 쉬다가 다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 삼성전자가 이번 재료를 받고 움직인 종목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두산 테스라나 AD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삼성전자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보셔야 되는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오늘 김영구 전문가는 반도체를 관심 섹터로 언급을 하십니다. 자, 김지인 전문가는 어떠세요? 반도체에 대한 의견 같이 또 맥락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예, 저 부분은 좀 같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그 AI 반도체 그 수요 급증에 따라서 지금 최호황기를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요, 이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의 경쟁력에 따라서 지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 같이 HBM 경쟁력에서 앞서가고 있는 회사는 그 AI 반도체 업황 호조에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거고요. 뒤처져 있는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게 현실이죠. 물론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네. 예, 하지만 만년 2위였던 그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역전하는 지금 상황이 연출된 상황에서요. 당분간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HBM3E를 그 엔비디아에 거의 독점 공급하고 있는 게 하이닉스인데 여전히 차세대 HBM4 이 포 쪽의 경쟁력에 있어서도 한참 앞서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장비 업체 중에서는요, 바로 한미 반도체인데요. HBM 그 생산의 핵심 장비인 그 TC 본더 이 분야에 있어서 글로벌 1위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HBM4용 TC 본더 공급까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한미 반도체 제도약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요, 4월 말에 제가 찐바닥 신호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다들 여러분들 그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그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지난 방송에서 제가 히든 종목으로 한미 반도체를 제시해 드린 것입니다. 네, 김지인 전문가께서도 반도체에 대한 미래를 또 긍정적으로 예측을 하십니다. 자, 김영구 대표의 관심 섹터 반도체주, 여기에 대한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 카카오 채널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더 많은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반도체도 워낙 또 관련주가 많습니다. 첫 번째 등장할 탑픽 1, 먼저 한번 만나보시죠. 자, 저희는 SK 하이닉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9조 원을 훌쩍 넘겼는데 네. 이 수치 어떤 의의가 있다고 해석하셨을까요? 네, 이거는 이 반도체 업계를 확 뒤집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네. 볼수 있는데 2분기 하이닉스의 매출이 22조 원, 영업이익이 9조 원,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만들어낸 것인데요. 제가 특히나 보는 것은 이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업이익률을 보는 겁니다. 41%라는 상상하기 힘든 반도체 업계에서 41%의 영업이익률 진짜 보기 힘든 그렇죠. 그런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네네. 대부분 한 10%대 정도 보는데 이런 영향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내용을 보여준 거고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적극 투자를 하면서 AI용 그 메모리 수요가 꾸준히 늘어났고요. D램과 낸드 플래시 모두 예상을 웃도는 출하량을 기록을 했죠. 그러면서 역대 최고치의 실적을 달성한 것인데 여기다가 HBM3E 12단 판매를 갖다 본격 확대했고 낸드에서 전체적으로 판매도 늘어났어요. 업계 최고 수준의 AI 메모리 경쟁력과 수익성을 확보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정말 고성능 AI 반도체 쪽 HBM 시장에서는 굳건한 글로벌 1위 자리, 최고 자리의 지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근래 SK 하이닉스 관련된 또 보고서, 리포트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의견 하향 얘기가 있었어요. 이 부분은 믿지 않는다고 하실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전 보셨을까요? 골드만삭스 보고서는 믿지 않습니다. 네. 골드만삭스의 분석과 보고서는 다소 엉뚱하다, 엉뚱발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들도 충분히 빅테크 기업들이 AI 센터 등을 짓고 또 천문학적인 자금을 들여서 동시자발적으로 늘려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파이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점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 텐데 거기다 삼성전자의 납품 가능성까지 들먹거리면서 쉽게 얘기해서
그 가격 인하라든가 뭐 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의 퀄테스트 내용은 내가 볼 때는 조금 더 뒤에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게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소모가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시장 점유율을 갖다 차지하고 있는 이 엔비디아의 내용들을 갖다 좀 더 앞으로 5세대 HBM인 12단을 갖다가 납품을 이번 연도 하반기로 보는 것은 좀 이른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좀 빠르면은 내년 상반기 정이나 좀 되지 않겠느냐 일단 내년으로. 이렇게 네.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그보다 작은 규모의 아마존이나 뭐 빅테크 기업들의 납품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이미 우위를 점한 상태이고요. 네. 글로벌 상위 기업의 3 납품처는 벌써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삼성전자가 납품을 시작한다고 해도 가격 다운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파이가 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AI 센터라든가 뭐 이런 쪽들로 산업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벅찬 상황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줄어들까 봐 걱정하는 것은 기우라는 거죠. 따라서 SK 하이닉스의 매출과 영업이익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앞으로도 하반기 고객들의 그 신제품 출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수요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예요.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도 고성능이나 고용량 메모리 수요를 늘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앞으로 국가가 자체 인프라와 그 데이터 인력 및 뭐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용한 독립적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소버린 AI 구축이라든가 이런 투자가 장기적으로 메모리 수요 증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충분히 보여집니다. 또 HBM4 또한 적기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준비가 돼 있는 상태니까 네. 뭐 전혀 지장 없습니다. SK 하이닉스 주가 흐름을 보면 7월에는 사실 조정이 좀 나와서요. 이거를 뭐 이런 리포트 등등의 좀 재료들이 이렇게 좀 노이즈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간의 상승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른 그냥 일시적인 조정 단계라고 봐야 되는 건지 네. 어떨까요? 뭐 단기 급등을 했으니까 당연히 조정은 좀 있겠지만 네네. 우리에게는 오히려 잘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노이즈에 따른 화답, 골드만삭스의 노이즈에 따른 화답으로 보여지고요. 안 좋은 보고서에 버틸 수 없으니까 일부 덜어내는 것은 뭐 외국이나 기관들이나 해야 될 일이니까 당연히 관리 차원에서 그랬을 것이고 네. 그것에 약세를 보였다면 오히려 그것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그때 매도하고 안 하느냐? 아닙니다. 매수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곧 정신을 차릴 거고 기관 외국인들도 네. 다시 매수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오히려 급등에 따른 조정 이것은 기술적으로도 판단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하기 좋은 시점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명한 접근법은 어떤 방향이 될지 SK 하이닉스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투자 전략도 잡아주시죠. 네. 제가 준비한 차트 첫 번째 차트를 보면 주봉 차트인데요. 네. 1년간의 횡보 구간을 거친 뒤에 저항선 돌파 자리를 C를 갖다가 완벽히 C 저항선 자리를 갖다 돌파했죠. 그리고 나서 A라는 구간에 1차 대세 상승을 좀 보여준 거고요. 지금 30만 원 선에 완결된 이후에 추세 상승하다가 눌림목 조정을 보여준 것이니까 이 눌림목 조정에서의 다시 재차 상승으로 들어가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요. 지지선 25만 원 선에 걸려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지지선 자체가 일봉 차트인데요. 이 지지선상에서 결국 다시 또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차트에서 보면 이 구간이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적정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25만 원 선 사이까지 1차 매수 구간 만약에 그거보다 조금 더 눌린다면 매수할 수 있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줍줍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겠고요. 목표가는 1차 27만 5천 원에서 28만 원, 왜냐면 2차는 29만 원에서 30만 원, 3차는 32만 원까지도 예상을 해드립니다. 손절가 23만 5천 원 잡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구체적인 가격 밴드까지 설정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영구 전문가의 반도체 관심주 두 번째 기업도 만나보도록 하시죠. 이번엔 어떤 종목이 또 등장을 할까요? SK 스퀘어입니다. SK 스퀘어가 사실 본업이 반도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SK 하이닉스의 최대 주주다 보니까 반도체 투자 전문 지주회사다. 이런 평을 또 받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SK스퀘어는 정확히 지주회사고요. M&A 전문 기업으로 또 보시면 되겠어요. 21년 말에 SK텔레콤에서 분사가 됐고요. 물적 분할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중간 지주회사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신의 한 수였다라고 표현이 돼요. SK하이닉스가 사실 3년 전만 해도 이렇게 커질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그때
바로 지주회사하고 물적 분할을 한 거죠. 그래서 지분표 평가 이익에 따라서 SK 하이닉스의 1분기, 2분기 이런 영업이익을 낼 때마다 또 당기 순이익을 낼 때마다 그거에 따른 지주회사로서의 평가 이익이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니까 이거는 행운을 거머쥔 SK 스퀘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네네. 예. 아니 그래서 그런지 정말 상반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연초보다 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132% 이상 올랐는데 이게 SK 하이닉스보다 더 오른 거라면서요? 네, 저도 이 내용들이 이재명 정부가 얘기했던 그 내용들 지주사법에 네. 해당되는 내용들까지도 영향을 받았고요. 4월 초부터 제가 그랬거든요. 돈을 쓸 때가 됐다. 그 돈은 어디다 쓰냐? 대한민국 1등주에다 쓰자. 그래갖고서 쓴 데가 SK 하이닉스, SK 스퀘어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급등을 했는데 이 중에 SK 스퀘어가 100%가 넘는 급등 양상을 보이기도 했었죠. 네. 실적으로 답을 해주는 그런 회사였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SK 하이닉스가 25년에 매출이 90조 원 가까이 이를 겁니다. 25년 예상 매출이. 네. 영업이익은 37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지분표 평가 스퀘어가 지금 SK 하이닉스의 지분을 가진 게 20.1%인데요. 이것을 지분표 평가이익으로 따지게 되면은 한 5조 원의 영업이익을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깜짝 놀라신 게 이 SK 스퀘어의 매출은 4조 원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5조 원이라고 세상에 이런 회사가 있어요? 라는 그런 개념이 될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폭죽 터지는 현상이 나올 거니까 지금도 싸다라고 보는 거죠. 또 그리고 하반기에는 T맵 모빌리티라든가 이런 IPO 가능성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 이렇게 눌림 목적 들어올 때 잘 매수해 두시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SK 스퀘어가 미국과 일본 소재 반도체 AI 반도체 기업 관련해서도 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또 전략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SK 스퀘어가 미국과 일본의 AI 반도체 기업 5곳을 인수를 했는데요. 투자를 완료했는데 디메트릭스 미국이죠. 테트라멤 이것도 미국입니다. 나머지는 일본 기업들인데 아이오코, 링커스, 큐룩스 이렇게 해갖고 5개 기업을 인수한 건데 이걸 인수한 거는요. 사실 이거를 지분 투자한 것은요. IPO를 곧 이제 공개를 할 거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그럼 다음 투자 라운드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기 투자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고 SK 하이닉스와 시너지 강화를 갖다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네. 이 부분이 어디냐면 글로벌 AI 칩, 인프라 이런 영역에서 투자를 준비 중인데요. 차세대 AI 반도체가 계속 나오고 첨단 패키징 기술과 AI 서버 병목 해결을 위한 솔루션 이런 것들에 주로 포커스를 맞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를 위해서 올해만 1조 3천억 이상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그런 내용들까지 담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자리를 매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SK 스퀘어 이런 여러 가지 투자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를 잡아봤는데요. 구체적인 매매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다 보세요? 네, 주봉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요, 사실 7만 5천 원 선부터 20만 원까지 단숨에 대세 1차 상승을 했거든요. 완료했는데 여기서 끝나는 차트는 아니에요. 한 달간에 걸쳐서 단기적인 눌림목 조정을 보였는데 이 저점 지지선 A가 오히려 13만 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지지선이 13만 원이니까 그 이상권에서 매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그래서 지금이 적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적정 매수가는 현재가에서부터 시작해서 13만 5천 원 사이가 1차 매수. 혹시나 13만 원 이하로 내려간다면 이건 줍줍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13만 원 사이까지는. 네. 목표가는 1차 15만 원에서 16만 원, 2차는 17만 원, 그다음에 3차는 18만 원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12만 3천 원 잡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구체적인 가격 밴드 전략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전문가와 함께 투자 유망 섹터, 그 업종 내 관심주까지 살펴보셨는데요. 계속해서 김영구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필살기 고수회전 카카오 채널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SBS 비즈 증권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채널 구독을 하시면 출연 전문가들의 라이브 방송 등 또 다양한 정보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랍니다.